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언어 모델과 언어 모델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준비하는 동안에만 구글의 제마 3, 챗GPT 4.5, 클로드 3.7 같은 성능 좋은 모델들이 요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3.1 버전이 출시됐고 한국에서는 LG에서도 X4원이라는 훌륭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언어 모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사들이 종종 눈에 들어올 텐데요. 어떤 벤치마크에서 어떤 모델을 이겼고 리더보드에서 몇 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이 점수가 무슨 점수인지 아시나요? 이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체감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무언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앞으로도 좋은 언어 모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그 모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왜 유의미한지,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우선 매트릭들에 대해 아주 넓고 피상적으로 함께 이해해 봅시다. 실제로 언어 모델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몇 개 들여다볼 건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구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일에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리더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나의 태스크에서 언어 모델과 프롬프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습과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얕지만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2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만의 간단하고 강력한 평가 전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리더보드는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리더보드가 필요한 이유는 쏟아지는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정량화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만한 리더보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허깅페이스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이 리더보드는 오픈소스 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벤치마크 점수를 제공해요. 챗봇 아레나라는 리더보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해 언어 모델 블라인드 테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이긴 모델은 점수를 얻고 진 모델은 점수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모델의 우수성을 측정해요. 오픈 컴퍼스라는 리더보드도 있어요. 여기는 공개 데이터셋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공개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결과도 게시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비디오는 리더보드를 모두 소개하려는 게 아닐 뿐더러 뒤에 이걸 달달 외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리더보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 리더보드들이 사용하는 매트릭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볼게요. 생성 모델 결과물의 품질을 정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1세대 평가 방식은 좋은 결과물이 무엇일까에 대해 사람이 만든 규칙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평가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았을 블루나 루지 같은 지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루지 점수로 예를 들어 봅시다. 루지라는 평가 방식은 요약이나 번역 결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곤 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합니다.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요약문과 사람이 직접 작성한 최고의 요약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성 모델의 요약문에 사람의 요약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얼마나 똑같은 것이 많이 등장하는지를 세는 거예요. 사람이 작성한 최고의 요약문이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생성 모델 요약문에 나 사과나 먹다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어의 순서나 문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와 나를 먹었는 사과다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는 거죠. 단어의 존재 여부가 요약이나 번역의 품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규칙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등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2세대 매트릭인 객관적 정답 기반 방식입니다. MMLU 같은 벤치마크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방식은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를 모델에게 풀게 해서 모델의 지식이나 추론 능력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건 실제 MMLU 문제의 예시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객관식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답형 평가나 객관식 평가도 한계가 있어요. 단순히 내부에 들고 있는 지식으로 정답을 잘 맞추는 것과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은 성질이 다르거든요. 수능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논술을 잘 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모델의 생성 결과물을 언어 모델로 평가하는 방식인 3세대 매트릭이 등장했어요. 알파카 이벌, 젠바 같은 지표들이 이 언어 모델 평가 기반의 점수에 속하죠.
언어 모델을 이용해 결과물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접근법은 루브릭 점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논술 시험 같은 것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같은 기준을 놓고 결과물의 점수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잖아요. 이 채점 기준표가 루브릭 점수입니다. 언어 모델에게 채점표와 답안지를 주면서 평가를 맡기는 거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 방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언어 모델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언어 모델로 믿을 수 없는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 빡빡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점 기준표가 빡빡해질수록 1세대 규칙 기반 평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또한 제 아무리 빡빡한 기준을 세워도 언어 모델이 동일한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평가 결과를 반환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접근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매스 벤치마크에서는 실제 정답값과 모델 출력값이 의미적으로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규칙 기반 접근법으로 답안의 동등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분수를 쓸 때 음수 표현을 분자할 수도 있고 분모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밖으로 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의 수는 복잡한 답안을 작성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답안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고 언어 모델이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정답 포맷의 규칙 기반으로 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옴니매스 같은 벤치마크에서는 파인튜닝된 소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정답의 포맷이 달라 오답 처리되는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매트릭들은 평가 목적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MMLU 같은 벤치마크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풍부한지를 평가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오픈 컴퍼스나 허깅 페이스 리더보드에서도 주로 이들을 기본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 따르기 능력을 측정하는 IFEVAL 같은 벤치마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의 제목은 꺽소의 괄호 2개로 둘러싸서 표시하세요. 같은 지시를 내렸을 때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것도 리더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예요. 멀티스텝 소프트 리즈닝 같은 벤치마크는 모델의 추론 능력을 측정합니다. 잠깐 문제를 보고 갈까요? 팩트와 에피소드를 조합하여 탐정이 풀 법한 살인사건 에피소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벤치마크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루지나 젠바는 요약이나 번역 품질을 평가합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평가하는 가이아 같은 벤치마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웹 검색이 필요한 작업이나 코드를 작성해서 파일을 열어야 하는 작업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는 벤치마크 매트릭에는 커다란 경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모델에게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을 기대하고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벤치마크가 모델에게 너무 쉬워져 변별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벤치마크 매트릭이 기존의 매트릭을 교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허깅 페이스의 리더보드가 변별력 문제로 매트릭을 크게 교체했습니다. 2024년 말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매스 벤치마크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언어 모델들이 벌써 90점이 넘는 점수들을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문제였는데요. 하이브리드 접근을 소개하며 언급했던 올림피아드 수준의 옴니매스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프로가 붙거나 플러스가 붙거나 하드가 붙는 것들은 이런 경향성 위에 만들어진 더 어려운 벤치마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적으로 Humanities Last Exam 이라는 말 그대로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불리는 극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런 경향성 속에서 리더보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드러납니다. 우선 각 리더보드마다 포함하는 매트릭이 다르고 모든 매트릭을 한 리더보드에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의 리더보드 같은 것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제한되는 벤치마크와 데이터셋마다 리더보드가 따로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당연히 모든 리더보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수는 없고 모든 모델이 모든 리더보드에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된 리더보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더보드 오버피팅 현상입니다. 리더보드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파인튜닝을 하는 경우 모델의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픈 컴퍼스 같은 리더보드는 이런 이유로 비공개 데이터셋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리더보드를 발견하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다면 그 리더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허깅페이스 오픈 언어 모델 리더보드를 언급했는데요. 사실 이 허깅페이스 모델 리더보드는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 더 이상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딱 선언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과거의 지식을 아카이빙된 지식이라고 부르죠. 허깅페이스 오픈 리더보드는 아카이빙된 리더보드예요. 굳이 왜 저는 여러분께 기억할 만한 3개의 리더보드 중 하나로 아카이빙된 리더보드를 골랐을까요? 앞서 언어 모델에게 더 다양한 태스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매트릭들이 생겨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포함한 매트릭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보드 입장에서는 수많은 모델에 대해 새로운 매트릭을 계속 새롭게 적용하며 관리도 해주어야 하고 리더보드에만 최적화된 모델이 상위권에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 쓰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허깅페이스 리더보드가 이 한계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리더보드라고 생각했어요. 리더보드 폐쇄가 선언된 자리에는 다른 리더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허깅페이스가 중앙화된 리더보드를 포기하는 이 사건은 언어 모델에게 점점 다양한 작업을 요구하고 벤치마크가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지며 리더보드 오버피팅 문제가 심화된다는 문제를 슬쩍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보드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와 리더보드는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만약 내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는 벤치마크나 그것과 관련된 리더보드가 있다면 그 작업을 잘하는 언어 모델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언어 모델이 나의 일을 잘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무엇이 좋은 생성 결과물이고 무엇이 나쁜 생성 결과물인지 정의하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나만의 매트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매트릭의 점수가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로 같은 경향성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리더보드들 중 챗봇 아레나 리더보드가 아직도 유의미한 리더보드로 여겨지는 이유도 챗봇 아레나의 평가 방식은 실제 사람들의 선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내가 언어 모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하는지 대신 평가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리더보드를 참고하되 어떤 부분부터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평가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현명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스텝 A에서 공개 매트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텝 B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개 벤치마크와 리더보드는 나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 간단한 평가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밝히다라고 불리는 유튜브 요약기를 같이 만들었어요. 지난번 컨텐츠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내용을 이야기해보면은 사람마다 컨텐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르고 시청하는 컨텐츠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노션의 나의 관점들을 이렇게 나열해두면 AI가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점을 선택해 요약할 수 있는 요약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요약 결과는 크롬 익스텐션이나 디스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했죠. 저는 이 유튜브 요약기 밝히다를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약기는 요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총 3번의 모델 호출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받습니다. 중간 모델이나 프롬프트가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물의 품질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롬프트나 모델을 바꿀 때마다 내가 만들어둔 요약기가 수정된 프롬프트에 의해 또는 수정된 모델에 의해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개선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죠. 다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과물을 과거랑 비교해보면서 바이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결국 프롬프트를 바꾸고 모델을 바꾸고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요약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요약 결과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생성된 요약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배웠습니다. 해당 매트릭을 게시한 공개 리더보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좋은 요약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요약기 밝히다를 만든 이유는 각 개인마다, 각 개인이 가진 관점마다, 각 개인이 보는 주요한 영상의 특성마다 좋은 요약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기에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의 요약을 넣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요약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요약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엇이 좋은 요약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사람 선호와의 상관관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요약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밝히다에서는 요약 결과물을 디스코드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디스코드에 맞게 적절히 포매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약 과정에서 이런 마크다운 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디스코드는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표를 그리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디스코드로 전송하면 안 되고 표가 나타나면 적절히 줄글로 풀어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있지요.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딱 맞는 공개 벤치마크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잠깐 언급했던 IFEVAL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매팅을 하는 부분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컴패스 리더보드에 들어가서 IFEVAL 순서로 정렬을 한 뒤 높은 것들 중 추론 모델이 아닌 것을 골라보면 좋겠습니다. 추론 모델은 크고 무거우니까요. 현재는 GPT-4o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클로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소스코드의 모델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픈 리더보드의 정보를 근거로 모델을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용 포매팅 문제에서는 오픈 리더보드가 적합한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밝히다 동영상 요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컨텐츠에서 언급된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잘 추출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게 딱 맞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선호가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밝히다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에서 오픈AI의 Structured Output이라는 기능이 잠깐 사용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비디오의 요약 결과에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포함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저는 요약 결과물에 Structured Output처럼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가 추출되어야 좋은 요약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세대 규칙 기반의 매트릭이라고 소개했던 루지 매트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루지에서는 참조 텍스트와 생성된 텍스트 사이의 단어 중복을 확인을 하잖아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기술 동영상에서 반드시 추출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들이 요약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Structured Output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더 많이 뽑히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와 모델을 바꿔나가면서 이 점수를 계속 지켜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더 개선되었는지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랭퓨즈라는 도구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랭퓨즈는 언어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랭스미스와 비슷한 도구인데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랭퓨즈라는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퓨즈에는 나만의 데이터셋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의 좌측 네모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우측 네모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는 좌측에는 기술을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스크립트를 저장해 두었고요. 우측에는 해당 유튜브 콘텐츠에서 반드시 추출해내고 싶은 기술 키워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자주 보는 스타일의 영상 스크립트를 입력해 넣을 때 의미 있고 우측에 뽑은 키워드들도 제가 꼭 뽑고 싶은 정보들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 정확히 키워드가 매칭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 정답 처리로 허용해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의 종류를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비디오에 대해서 컨텐츠와 키워드 목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한 스크립트와 키워드를 가져와 평가를 진행한 뒤 저만의 매트릭을 랭퓨즈 콘솔에 업로드해 저장할 것입니다. 소스코드는 이렇습니다. 랭퓨즈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요약문에 이 키워드들이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를 점수로 만들어줍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랭퓨즈는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 점수를 받아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해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프롬프트를 변경하는 경우 잘 작동하던 부분까지 망치게 될 것이 두려워 함부로 변경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면 빠르게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 더 저렴한 모델을 선택한다거나 몇 배 비싼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나만의 매트릭이 명확히 정의되었다면 더 좋은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왜 유의미한지,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계에 새로운 매트릭이나 데이터셋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금방 이해해서 모델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힘과 측정 방법들을 나의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단어 수준의 규칙 기반 평가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이브리드 접근부터 언어
언어 모델을 이용한 평가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상의 내용만으로도 개선해볼 수 있는 영감을 충분히 많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만든 평가기는 정확히 동일한 기술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점수로 인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던 옴니매스 벤치마크에서 보여주었듯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 키워드 기반의 탐색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가하고 싶은 태스크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해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시였습니다.